살아있는 모든 것은 감각합니다. 흙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건 물과 불, 바람과 시간, 그리고 인간의 감각입니다. 장인은 온몸으로 보고 듣고 느끼며 흙을 빚습니다. 생명을 빚는 건 인간이지만 스스로 감각하지 않으면 도자기는 새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가마 안에서 흙은 불을 감각합니다. 불은 바람의 움직임을 감각합니다. 다시 바람은 시간의 흐름을 감각합니다. 서로 다른 감각들이 만나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 서로가 서로의 감각을 공유해야만 생명은 살 수 있습니다. 공감은 살기 위한 본능입니다. 인간만이 가진 탁월한 감각, 공감. 인간은 왜 먹고 사는데 머물지 않고 남의 고통이나 기쁨, 다양한 느낌까지 감각하려 했을까요? 무언가를 보고, 듣고, 감각할 때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감정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온몸으로 표현하는 감각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슬픔은 사지에 맥이 풀린다는 말 그대로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가슴에 통증을 느낍니다.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을 느낄 때면 목과 가슴 부분이 예민해지면서 실제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역겨움이나 혐오감에 구역질이 나는 건 식도와 소화기관의 감각이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울 때는 순식간에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눈 주위가 가장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실제로 14가지 감정에 따른 신체 부위별 감각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우리 몸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노란색은 감각이 예민해진 부위를, 파란색은 감각이 둔화된 부위를 나타냅니다. 사랑과 행복이라는 감정에는 몸 전체의 감각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문화나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태어난 아기도 감정을 느끼고 표현합니다. 엄마는 가장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엄마가 기분 좋으면 아기도 따라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엄마의 표정이 바뀌면 아기는 순식간에 이를 알아챕니다. 마치 현실을 부정하듯 눈을 피하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애들은 누가 자기 정말 이뻐하는지 다 잘 안다라고 하죠. 아이들의 입장은 자신의 행동 능력이 더 낮고 기본적인 자신의 능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실제로 굉장히 어린 나이, 거의 생후 며칠만 지나도 기본적인 표정에 대해서는 알아차릴 수는 있을 겁니다. 감정은 자라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타고난 본능입니다. 수정 후 10주가 지날 무렵부터 태아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각기관이 발달하면서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자극에 따라 각기 다른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단맛을 느끼면 태아는 평소보다 2배 더 많은 양수를 들이마시지만 단맛이 부족하면 불쾌감에 얼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단맛을 선천적으로 좋아한다고 하죠. 그것을 이제 그 미각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면은 그 단맛을 띠는 물질들, 슈크로즈나 뭐 설탕이나 그런 단당류나 이당류들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포도당이나 그런 게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잖아요.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선호해서 먹어야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의 에너지원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 단맛 물질들을 선천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쥐들에게 그냥 물과 나트륨이 들어있는 소금물을 주고 48시간 동안 어느 쪽을 더 많이 섭취하는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쥐들은 짠맛이 나는 소금물을 훨씬 자주 먹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물은 입속에 맛을 느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트륨을 감지하는 그런 기관이 우리 혀 끝에 미각으로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짜다, 짜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은 그 몸속에 얼마나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하는 거를 디텍트하는, 그걸 감지하는 기관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각을 그냥 우리가 음식을 맛보고 뭐 맛있게 먹기 위해서 미각이 발달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감지해서 우리 몸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 미각 기관이 발달돼 있다. 미각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몸 최전방에 발달한 감각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외부 자극은 바로 소리입니다. 태아는 엄마의 웃음소리를 좋아하고
화를 내거나 우는 소리에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엄마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구분할 줄도 압니다.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아도 엄마가 느끼는 감정은 고스란히 태아에게 전달됩니다. 움직임이 활발한 다리는 태아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척도입니다. 엄마가 즐거워하면 태아는 힘차게 발을 차며 움직입니다. 엄마가 슬플 때와는 확연히 다른 반응입니다. 태아도 엄마의 감정 변화를 알아채고 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감정들은 원시 시대로부터 내려오고 있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요. 원시 시대에.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가할 적대적인 사람인지 또는 우호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뭔가의 단서가 필요해요. 그래야 나도 공격할 준비를 하죠. 그래서 표정을 읽는데 좀 더 능력이 발달되고 본인도 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해칠 의사가 없다는 걸 표정을 통해서 알리는 생존을 위한 소통수단, 그래서 표정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정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간의 얼굴은 지구상의 그 어떤 동물보다 많은 근육을 갖고 있습니다. 43개의 크고 작은 근육을 움직여 1만 가지가 넘는 표정을 만듭니다. 다른 근육과 달리 얼굴 근육은 피부에 직접 달라붙어 있어 미세한 움직임과 떨림까지도 겉으로 드러납니다. 얼굴 근육은 감정에 따라 저마다 다른 유형을 보입니다. 감정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근육의 움직임이 각각의 표정을 만들고 이 표정으로 상대방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55%는 눈으로 이루어집니다. 말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눈으로 전달되는 시각 정보입니다. 표정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비슷한 감정이라도 그 정도에 따라 표정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강약이 다를 뿐 기본 표정이 갖고 있는 유형은 변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6가지의 표정은 남녀노소,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떠나 누구에게나 공통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실험들을 할 때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은 아기들한테 아기들을 관찰하죠. 그러면 기쁠 때는 웃어요. 배운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폴 에크먼 박사가 주로 했던 파푸아뉴기니의 원시 부족들 사례가 굉장히 유명한 연구 사례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된 적도 없고 언어 자체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스토리를 얘기했을 때 표정을 지었고요. 그 표정들은 아프리카에 있든 우리나라에 있든 동일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편 감정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본 적 없는 시각장애인도 표정만큼은 똑같습니다. 2004년 하계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의 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시각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표정뿐만 아니라 제스처까지도 똑같은 양상을 보였습니다.